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People won't have time for you.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지 않을 거래요. If you're always angry or complaining. 맨날 당신이 화가 나 있거나 불평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한테 시간도 안 내줄 거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 디서빌리티 화가 나서 있는 상태로 있는 게 굉장히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시간조차 안 내준다. 누가 시간 아깝게 불평하고 화만 나는 사람을 상대하랴 이런 거죠. 이거 애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얼마나 조그만 거에 불평하고 화를 내요 요즘 애들이. 근데 이분을 보세요. 이렇게 큰 장애를 겪고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인이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못 움직이는데도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이 보면요. 신체만으로 큰일을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생각, 큰 마인드 그런 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건 아주 심플한 거지만 이분이 돌아가시면 분명히 이거는 굉장한 명언으로 남을 심플하고 누구나 사실 아는 얘기지만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hope가 있다는 거죠. hope가. 그러니까 인생이 있는 한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저희가 늘 떠올리는 말 같아요. 사람 살다 보면 진짜 스티븐 호킹 박사같이 전도 영양하던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자기 몸이 점점 근육이 점점 위축돼서 굳어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주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고 우주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라면 솔직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 그게 무슨 뭐 황당한 얘기라든가 웃겨 그럴 수 있는 얘기도 이분이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듣거든요. 그리고 아 진짠가 보다 그렇구나라고 그걸 그 가르침으로 다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인이 됐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위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한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할 적에 그걸 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 갖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위인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과학 분야, 우주 물리학 분야에서는 그걸 이루신 분이죠. 휠체어에서 그걸 이루셨죠. 타고난 머리가 워낙 좋으셨기 때문인 것도 있을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대 영국 출신이니까 영국에서 제일 좋은 옥스포드대에서도 공부하고 또 캠브리지대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 왕립학회 거기서는 최연소로 이제 회원이 되는 그런 아주 성격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IQ가 뭐냐고. IQ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의 대답 I have no idea. 모른다고. People who boast. 그래서 boast는 뭐냐면 이제 잘난 척하는 거죠. 자랑하고 뽐내는 단어예요. People who boast about their IQ. 자기들 IQ를 boast하는 사람들은 are losers. loser다. 그래 참 못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 이제 본인도 머리가 좋은 걸 알고 있겠지만 그걸 이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겸손함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를 갖고 훌륭하게 된 분들이 사실 또 많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 있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나이 39세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39세 정치인이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피크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40세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 향해서 갈 때죠. 그때 딱 완전히 불구가 됐어요. 근데도 진짜 그걸 이제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까지 되셔서 이제 게다가 굉장히 오래 집권을 하셨죠. 계속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4번이나 연속 당선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12년 동안 한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그 장애를 가진 그 위인이라고 훌륭한 분으로서는 저는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그 슈퍼맨을 처음에 슈퍼맨 영화 있잖아요. 찍었던 배우 아시죠? 그분도 사람들한테 많은 감명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 말을 타다가 목 아래로는 전혀 이제 못 쓰게 되셨지만,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자선사업, 그리고 자기가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와 그런 걸 보여주는 케이스로 살다가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도리어 슈퍼맨은 이제야 진정한 슈퍼맨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장애를 겪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업적을 많이 남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뭐 몸이 좀 어디 불편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하물며 뭐 건강하게 다르게 있는 아이들이 게을러서 자기가 할 걸 못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주로 얘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그 질문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 질문은 우리 딸도 맨날 했던 질문이에요. Where did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또 How did the universe begin?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을까? 그런 거죠.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미래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죠? Why is the universe the way it is? 이게 우주는 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걸까? 그런 게 다 된 거죠. 또 뭐 Is time travel possible? 뭐 시간여행이 가능할까? 이런 게 다 아이들이 원초적으로 갖는 질문 중에 하나고, 그걸 또 꾸준히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해답을 내고자 노력을 하셨던 거지요. 자, 우주로 가볼게요. 우주는 항상 신비롭고 흥미진진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주는 소lar 시스템이죠, 물론. 근데 제가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워버릴게요. 우리가 아는 소lar 시스템은 너무 간단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교육에서 우주에 대한 분야를 너무 미약하게 잡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 게,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고 많이 이제 뒤져보잖아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태양계에 대한 지식을